60대 후반 이상이면 재개발 재건축 매물을 빨리 처분하는 게 유리하다. 1. 재개발 재건축의 시간 리스크. 긴 사업기간.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도 실제 철거 착공 준공 입주까지는 평균적으로 710년 이상 소요됩니다. 법적 분쟁, 주민 간 갈등, 공사비 증액 협상, 안전진단 용적률 심해 등 변수가 많아 10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흔합니다. 고령층의 제약. 60대 후반 이상 투자자의 경우 은퇴 이후 생활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자산이 묶이게 됩니다. 준공 후 입주에도 실제로 새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대안적 고려. 장기간 묶이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사업 본격화 전 매도하여 시세 차익 실현 후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고령층에게는 더 안정적입니다. 확보한 자금은 안정적 현금 흐름을 주는 자산임대주택, 배당형 투자 상품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분담금 및 세금 부담. 예상보다 커지는 추가 분담금. 재건축 재개발은 공사비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주비, 이자, 부담 등으로 분담금이 초기 계획보다 수억 원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 주요 단지들은 평균 분담금 3.32당 1,000만 원, 안팎까지 치솟으며 조합원 부담이 극심해졌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고령층에게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추가 분담금이 치명적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보유세 압박. 사업 기간 동안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면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 재산세 중복 부담이 매년 이어집니다. 실거주가 아닌 경우 장기간 공가 상태로 유지하면서 세금만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층은 연금저축 등 제한된 현금 흐름으로 세금을 충당해야 하므로 부담이 배가 됩니다. 양도세 절세 기회.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 및 비과세 혜택 제한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매도하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주택 장기 보유 비과세 요건이 맞는다면 고령층은 세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유동성 및 노후 생활 안정. 현금 유동성의 절대적 중요성. 60대 후반 이후에는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비 등 꾸준히 현금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 시기에는 매달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확보되는 구조가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는 장기간 자산이 묶여 있어 당장 필요한 현금 유동성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한계.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 가치는 크지만 분담금, 세금, 이주비, 이자로 인해 오히려 현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완공 이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시점에 본인이 직접 거주하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노후 안정성 관점에서는 리스크 대비 효익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안적 자산 운용 전략. 현금화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 투자, 안정적 임대 수익 확보 가능단, 입지 선정 중요, 꼬마 빌딩 임대 관리 부담은 있지만 장기적 자산 가치와 현금 흐름 동시 확보, 리츠 REITs 배당주 비교적 소액으로도 안정적인 분배금 배당 수령 가능, 월세형 아파트 전환 고액 자산을 나눠 소형 임대주택으로 분산 투자 꾸준한 월세 수익 창출. 정리해보면 고령층에게는 미래 시세 차익보다 당장의 현금 흐름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매도, 유동성 확보, 안정적 현금 흐름, 자산 전환이 노후 안정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4. 시장 사이클 위험. 미래 가치 vs 불확실성.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입지 프리미엄과 신축 희소성 덕분에 장기적으로 미래 가치가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가치는 시장 사이클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 규제, 대출 규제, 분양가 상한제, 세금 강화 등 금리 인상,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매수세 위축, 경기 침체, 실수요 투자, 수요 모두 위축. 이 요인들이 겹치면 기대했던 분양가나 입주,
시세가 예상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단기 자금 수요와의 충돌. 60대 후반 이후 연령층은 보통 5년 이내에 현금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생활 안정비, 의료비, 은퇴 후 생활자금, 자녀 결혼 증여 등 큰 지출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최소 7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라 단기 자금 수요와 충돌합니다. 이 때문에 완공 후 시세 차익 극대화보다는 안전하게 회수현금화하는 전략이 더 합리적입니다. 결론: 젊은 투자자라면 시간 사이클을 버티며 미래 가치 극대화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층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함께 떠안기보다는 시장 사이클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기 매도 전략이 더 적절합니다. 정리해보면 재건축은 미래 가치 자산이지만 고령층에게는 시간 리스크 분담금 세금 부담 시장 사이클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완공 후 수익 극대화보다 안전한 현금 회수와 노후 안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리해보면 60대 후반 이상은 장기 사업, 리스크 분담금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을 일찍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녀 상속 가족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입주해서 오래 살겠다 vs 투자 수익 회수 후 안정적 노후 설계 중 무엇을 더 중시하느냐가 핵심 기준입니다. 최종 정리: 60대 후반 이상 재개발 재건축 매도 전략. 핵심 리스크 4대 요소. 장기 사업 리스크. 관리 처분 이후에도 710년 이상 소요. 준공 지연 시 10년 이상 걸려 노후 생활과 시점이 어긋남. 분담금 세금 부담. 공사비 상승. 이주비 이자 분담금 폭등. 종부세 재산세 지속 부담. 사업 본격화 전 매도 시 양도세 절세 가능. 유동성 부족과 노후 안정성 저하. 자산이 장기간 묶여 생활 의료비 등 현금 수요 충족 어려움. 완공 후 거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 제한. 시장 사이클 위험. 규제금리 경기 침체에 따라 분양가 시세 기대치 미달 가능. 단기 5년 내 현금 필요성이 큰 고령층의 분리. 결론: 60대 후반 이상은 위의 리스크로 인해 매물을 일찍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족 자금 운용 계획 상속 전략 거주 의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직접 입주하며 오래 거주할 것인가 vs 현금화 후 안정적 노후 설계를 할 것인가의 우선순위에 달려 있습니다.